지금 그래서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앞치마 매는 거 다들 잘 매겠지만은 여기서부터 하면은 이렇게 내리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대주고 근데 여기 뒤에를 접어줘요. 이렇게 남는 부분을 안 남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접고 이렇게 뒤로 돌려서 끈 앞에서 벨트 정도 위치에서 조금 아래쪽.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끈 넣어요. 근데 일본 셰프들은 많이 이렇게들 많이 해줘요. 뭐 이렇게 나도 옛날에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 하루에 10몇 시간을 이고 있고 앞치마도 몇 번을 풀었다 뺐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대신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라인이 있고 이렇게 좀 접히게 뒤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냥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수업다운 수업을 좀 해볼까요? 수업다운 수업. 칼 앞에 좀 많이 해놨는데 이름 한 번만 좀 적어줄까요? 보통? 네, 이거 칼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알려줄게요. 이런 일반 칼. 이거는 규토라고 해요. 규토. 저거 괜찮겠지? 저거 다 안 나오고. 아니 이 양쪽으로 와서 봐도 돼요. 이 옆에 좀 나. 카메라만 안 맞고 이 옆으로 와서 봐도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씩 보여줄까요? 네. 요거는 보면은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세트예요. 이거는 무기모노 보초라고 해요. 무기모노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 우리 다음 주에 가츠라 먹기도 하긴 할 텐데 그 카빙 보통 흔히 카빙이라고 그러죠. 채소나 이런 거 모양 낼 때. 근데 요거는 이렇게 뾰족하죠. 되게 흉기로서 되게 완벽한 흉기처럼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대나무 이파리를 모양을 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세밀한 모양이 들어가지고 뭐 용 했는데 문을 판다거나 뭐 그런 그런 용도로도 써줘요. 던지면은 안 되겠죠. 네.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자, 이거는 양식에서 쓰는 칼인데 이거 뼈랑 제거하는 데 많이 써줘요. 근데 되게 일식 칼처럼 많이 보이죠. 여기 카타바하고 일식은 또 요거는 이제 요바라고 그래요. 날이 양쪽에 있다. 예. 요바라고 하고 이렇게 한쪽에 있는 얘네들. 이쪽은 없죠. 평평하죠. 이쪽에 이렇게 있죠. 이거는 다 오른손잡이에요. 이런 거는 카타바라고 해요. 얘는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이 칼을 봤을 때 대바처럼 쓸 수 있겠다. 맨 처음에 샀을 때 목적은 대바도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약간 포대바나 중대바 정도 느낌으로 쓰면 편하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안 편해서 안 써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한 28cm 정도 나오려나? 되게 길죠? 한 30cm 정도 돼요. 저번에 이게 물어봤을 때 칼 길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사용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초보자일수록 30cm를 써주기를 저는 권장을 해요. 그러면은 사시미 얘네들도 다 30cm짜리거든요. 그리고 규토 보통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초보자들 그러면은 얘도 30cm, 얘도 30cm. 여기가 손에 익어야 이게 손에 익어야지 작은 칼도 쓸 수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칼 쓸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양칼, 양날칼. 이거 뭐라고 하죠?
뭐? 건담? 건담 칼 아니고 패티나이프라고 해요. 패티나이프. 네. 패티나이프 뿌띠, 프랑스어로 뿌띠, 작다, 작은 나이프. 네. 이거는 많이 써주죠. 이게 여기 한번 박혀서 네 방을 꼬맸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칼이 여기 한번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경은 안 끊어졌어요. 네 반을 꼬맸어요. 여기 자국 아직도 있는데 이 칼. 우리 와이프도 이 칼에 한번 다쳤어. 그런 칼이 있고. 자, 요거는 일식해도 잘 안 갖고 있어요. 약간 특수한 칼인데 뭐 칼일까요?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장어 칼이에요. 그래서 장어, 민물장어, 동장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장어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민물장어, 민물장어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줘요. 탁 해서 기절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도 이렇게 제거를 해줄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되게 편해요. 장어 잡을 때는 되게 편하고. 요거는 선물 받았어요. 일식을 그만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돈 좀 샀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장어집에서 일하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요긴하게 써요. 장어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숯불 파가지고 장어 꺼먹어요. 그리고 요거는 설명했듯이 무기모노. 자, 여기 요 세 개. 얘네를 대바라고 해요. 대바. 여기 대바 뭐 이름은 아니고요. 여기다 적어주면은 이 대바는 중요해요. 안 적어도 되겠다. 대바라는 거는 중요한데 대바 어떤 정도로 쓸까요? 해칠 때? 몇 자를 때? 맞아요. 죽일 때. 생선을 제일 처음 죽일 때 이거 써줘요. 우리가 내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왔어요. 예산이 조금 여러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2학년하고 4학년 통합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지난주에 예산을 듣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냥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대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활어를 못 써요. 활어를 못 쓰는데, 일단은 액션으로만 쳐주면, 이렇게 도마에, 만약에 광어다, 팔짝팔짝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가려지면 애가 얌전해져요. 그러면은 요 부분. 보면은 여기는 이게 살 오롯이 할 때 많이 써주고, 요 앞에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뼈 치는 걸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나름. 그래서 여기 광어 뒤집어 놓고 목을 빵 쳐가지고 피를 이제 빠지게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대바인데 이렇게 좀 작죠. 이런 거는 코데바라고 해요. 코데바는 좀 작은 생선들. 뭐 누가 있을까요? 고하다, 전어라든지 조금 생명력이 작은 애들. 그런 홍치? 홍치는 그렇게 작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작은 생선들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큰 애 움직이는 것보다 작은 애들 움직이는 게 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칼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학교 칼이에요. 여기 우리 학교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TCA라고 요 학교 칼이고, 이게 오사카에서 나오는 이캉시 추코라는 회사, 사카이 지방에서 나오는 철로 만든 이캉시 추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나름 쓸만해요. 나름 쓸만하고 지금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갈라졌죠. 이쪽에도. 이러면은 얘를 바꿔줘야 돼요. 저기 단톡방에다 공유해 줬어요. 내가 원래 사진을 하나 띄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 40바일은 안 띄워지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는 요 부분 요거를 바꾸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일본 여행 갈 때 이거 바꾸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식 조리사들은.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근데 이게 두께가 여기 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혼대바라고 그래요. 두께가 있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 매우치라 그래서 장어 같은 거 잡을 때 이걸로 쳐줘요. 뒤로. 이렇게 못 같은 걸 이렇게 뒤에다 쳐줘요. 그래서 이제 와셔크 이제 이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 자극이 많으면 쟤 뭐 많이 잡아봤구나.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그런 거 대바. 얘도 대바예요. 네,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대바. 근데 요거는 아이대바라고 그래서 보고용으로 나온 대바예요. 보고를 그렇다고 딱 보고만 쓰라고 나온 대바가 아니라 보고는 이렇게 살하고 껍질을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를 할 때. 그때 이 혼대바는 날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힘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얇게 여기를 좀 얇게 해가지고 나온 대바가 있어요. 오늘 아이대바라고 해요. 아이대바. 그리고 이제 얘네들 3명. 얘네들 3명은 우수바라고 해요. 우수바. 이것도 학교에서 학생 때 나왔던 거예요. 이거보다 컸어요. 한 이 정도 있었는데 많이 갈았죠. 이것도. 네. 쓰기 편해요. 쓰기 편한데 업장에서 쓸 때 좀 불편해요. 뭐냐면은 내가 써야 되는 양이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칼이. 그래서 요거는 학생 때는 우리가 실파를 뭐 한 달에 이만큼 쓸 일이 없잖아. 많아봤자 뭐 5줄 쓰는데 큰 칼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요런 거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부족해요. 얘는. 예.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 요 정도 되는 사이즈. 요게 프로가 쓰기에 좀 적당해요. 다츠라무키도 우리는 한 10cm 정도, 무 길이를 10cm 정도를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업장이라고 쳐봐요. 그럼 어떤 애는 똑같이 시간 들어가지고 10cm짜리를 밀었어. 또 어떤 애는 20cm짜리를 밀었어. 칼이 크잖아요. 이거 20cm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가 일 더 잘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실파 5줄 쓰는 거랑 반단, 한 단 쓰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달라서 그럴 때는 조금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이즈는 써줘야 된다.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는 간사이, 이거는 감동.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같은데 여기 이름 적혀 있어요. 이렇게 본인 이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칼에는 좋지 않대요. 칼 만드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칼도 미세하게 이거를 이게 이름 넣는 걸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좀 뾰족한 거 가지고 망치로 치면서 치거든요. 그래서 칼에 조금 무리가 돼서 칼이 미묘하게 뒤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줘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름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아오코라고 적혀 있어요. 칼 등급을 치면은 혼야키, 아오코, 시로코, 그다음에 뭐 스테인레스나 뭐 보통 칼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오코면은 중상 정도 되는 레벨이에요. 그래서 프로는 한 요 정도는 써줘야 돼요. 아오캄이라고도 적혀있는데 아오코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철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돼서 근데 좀 더 좋은 철 재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란색 종이로 감아줬대요. 그리고 하얀색 종이로 감아줬대요.
그래서 파란색 종이로 감은 거는 뭐 아웃코, 아웃카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줘요. 좀 더 좋은 재질의 칼. 선물 받았습니다. 선배한테. 요거는 학교에서 이제 입학하면 우리 세트를 줘요. 여기 이게 학교에서 나온 칼 가방인데 이거 입학하면서 붙였어요 저는. 그래서 도쿄 한복판을 긴자고 뭐 저기 록봉기고 어디고 다 이 태극기 붙은 칼 들고 다녔어. 네. 그래서 뭐 이짐에 당하진 않았어요. 좀 이렇게 칼 가방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얘네까지 뭐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었어요. 일식 전공이니까는 좀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학교 입학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뭐 칼이랑 상관없지만 그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찾는다. 나름의 그 목표였어요. 왜냐면은 이 앞에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20몇 년 돼서 이 아마 도쿄 처음 도착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한국에서 좀 하다 가서 뭔가 내가 조금 자만할까봐 내가 조금 한다고 학교 입학하면 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걔네들보다 좀 더 한다고 너무 자만할까봐 그래서 적어놨어요. 맨날 칼뚜껑 열면서 내가 골라. 그래서 여기 우스바. 우스바는 어떨 때 써줄까요? 야채 칼이에요, 야채 칼. 야채 이제 우스이라는 단어가 얇다예요. 얇게 쓰기에 되게 적합한 칼이에요, 이 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이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이 우리랑 관련된 칼들은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기모노 보초라든지 이런 우스바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키리스케 보초도 있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츠라모키 시험 본다고 했죠. 그럴 때 이 칼을 써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내 칼이지만 여러분들 다 쓸 수 있게 해줄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구매하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요. 네. 그 우스이라는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야채 칼을 해주는데 야채를 당겨 쓰는 것도 있죠. 당겨 쓰는 거. 근데 일식은 밀어요. 미는데 이 당겨 쓸 때의 문제점이 칼에 조금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밀면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도마에서 딱 갔는데 너무 이렇게 당겨 쓰면 주식하는 거 보면 땅땅땅 당겨 쓰면 칼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식칼은 이제 외날이다 보니까 무리가 가면은 칼이 금방 망가져요. 그럼 또 갈아요. 바로 가. 근데 이거를 좋은 상태에서 칼도 최대한 내가 오늘 영업 끝날 때까지 내가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칼을 마모가 좀 안 되게 최대한 덜 망가지게 쓰는 것도 요리사들의 능력이에요. 네, 우수바 이렇게 있고 이제는 요거 3개. 근데 3개는 사시미 이제 야나기 보초라고 해요. 얘들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늘하늘처럼 보여서 이렇게 보여. 이게 야나기라는 게 버드나무였나? 그 나무가 이렇게 처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 처지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모습이랑 칼 쓰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도 또 붙여줘요. 이거 학교 가지고 자 요거 이건 진짜 살벌하게 생겼죠.
아니 갑자기 내가 영화를 봐가지고 어제 좀 살벌하게 생겼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칼일까요? 사시미 칼은 사시미 칼이에요. 보거 전용 칼이에요. 데싸라고 하는데 보거 사시미를 데싸라고 하거든요. 보거는 얇게 떠서 겹쳐 먹는 사시미예요. 그러니까 얇게 뜬 것들을 2점, 3점 이렇게 겹쳐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말 얇게 뜨고 앞에가 이렇게 손에 딱 떠서 손에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보고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얇아요. 사시미를 뜯어 보면은 이렇게 뜯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칼 끝에 살짝 올라오는 살을 잡고 그래서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같이 올린다거나 그랬을 때 적합한 게 이거고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선물 받았냐면 KU 프라자라는 호텔에 있는데 한 살이나 2살 많은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조리장일 거예요, 그 호텔. 그런데 제가 보거를 배우고 싶어서 그 보거 이제 일 끝나고 다른 데 또 일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거 한 마리씩 잡고 집에 가고 그랬더니 한 마리에 15,000원씩 했었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잡았어요. 매일같이 가서 호텔에서 일 끝나고 거기 가서 이제 보고 한 마리 연습하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보고 이게 그 KU 프라자 호텔 총주방장님 그 당시 총주방장님이 이제 그 선배한테 준 칼인데 자기는 칼을 샀다고 이걸 줬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칼입니다. 그리고 이 칼. 이거는 요즘에 되게 인기 있어요. 키리츠케 보초라고 하는데 양식하는 셰프들도 많이 써요. 흑백 요리사 보니까 이 칼 들고 나온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칼은 한 160, 150 정도 해요. 16만 엔 정도 가격대라서. 근데 얘는 칼의 등급이 제일 높아요. 혼약기라는 거고 선물 받았어요. 왜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칼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선물 받은 칼인데 이거는 같은 분이 줬어요. 두 가지. 근데 일본에서 칼을 후배한테 선물한다는 거는 그 내 후배로 인정을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저희 그 미슐랭 원스타 도쿄에 주자마자 그때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유시마 이찌니이찌 121이라는 레스토랑에 그 셰프님하고 같이 일했어요. 1년 반 동안. 그분한테 사시미를 배웠는데 지금도 도쿄 가면은 저는 가요. 네, 그분 뵈러 가는데 제가 이제 스승님인데 이제 그분 바로 아래 계신 분이 선물해 줬어요. 이 칼 두 자루 다. 또 요거는 중간 정도 함께 일할 때 중간 정도 됐을 때 우스바 하나 선물해 주셨고 이거는 졸업할 때 제 졸업작품전 할 때 이 칼을 들고 오셨어요. 졸업작품전 보러. 그래서 이거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는 일본 KU 프라자한테 충주방장. 이거는 가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한식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야끼니쿠 집에서. 근데 거기 주방장님이 옛날에 일식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일식 안 한다고 그래서 준 거예요. 장어장 칼. 요리사들 문화인데 그러면 저는 준 적이 있냐? 질문해봐요. 안 궁금해. 한 명한테 줬어요. 한 명. 지금까지 딱 한 명한테 줬는데 지금 조선호텔 스시조에 있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후배.
걔한테 하나 줬어요. 이런 우수바 하나 줬어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그러고 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 여러분들이 제 척칼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갖고 왔어요. 딱 2자루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진짜 고등학교 때 산 칼이에요. 고등학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얘네가 먼저 태어났네. 99년도 이때 샀어요. 이거 이거 큰일 나겠죠. 이거는 쓰다가 베면 난리 나요. 병원 가요. 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둘이 합쳐서 한 1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 한 달 내내 하루에 1시간씩 신문 배달해서 8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뒤에 산 거니까 그 정도의 가치였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며칠을 1시간씩 뛰어다녀가지고 번 돈으로는 못 사고 거기다 2만 원 보태야지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의 칼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가격은 요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보통 한 30만 원 이상씩은 해요. 30에서 50, 그 정도씩 해요. 근데 등급이 이제 조금 중상 정도 되는 등급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대를 하는데 또 이런 건 싸죠. 한 10얼마. 그러면은 얘는 100얼마.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한 10시간이다라고 보면 10시간 동안 칼질을 10시간 내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싼 칼은 만약에 1000번 치면은 날이 무뎌지면 그때 또 말아요. 근데 좀 비싼 칼은 뭐 한 5000번, 10,000번 쳤을 때 좀 무뎌진다. 그래서 프로들은 길게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좋은 칼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살 거. 뭐 저기 모닝 타다가 소렌토 타느니 처음부터 소렌토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적절한 비교였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칼은 그리고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칼을 바꾸는 거는 보면은 차 바꾸는 거랑 핸드폰 바꾸는 거랑 좀 더 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기분이 이제 얘랑 좀 작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칼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셰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바꿔요. 그리고 잘 쓰는 칼들은 이 정도예요. 내 업장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저런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가방 좀 설명을 하면은 내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칼 사이즈가 있어서 지금 뭐 제 칼이 뭐 이 정도라고 해도 이 정도 남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칼들도 있으니까 최소 이 정도는 써줘야 돼요. 자 이제 칼 설명은 칼 좀 궁금하고
숫돌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숫돌은 오자마자 지금 물에 담궈져 있어요. 근데 갖고 숫돌이 이렇게 있는데 숫돌은 오자마자 물에 담궈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설명으로는 15분 전에 뭐 칼날이 15분 전에 담근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건 최소 시간인 것 같고 거의 업장에서 업장을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얘네는 물에 담궈져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그래. 물에 담궈놓으면 칼이 뭐 이게 숫돌이 망가진다, 부서진다. 근데 8년 동안 안 부서졌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애들도 있겠죠. 부서지는 애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8년 동안 있으면서 부서지지 않았고 종류로 치면 세 가지예요. 숫돌 살 때 세 가지를 구매를 해야 돼요. 칼도 몇 가지를 구매를 하는 것처럼 이 칼을 사면 숫돌도 구매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라토라고 해요. 제거치네. 이거는 칼날이 망가졌을 때 그거를 다 갈아서 없애요. 그 라인까지. 만약 이빨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그 라인까지 다 갈아서 없애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아라토를 써줘요. 그리고 첫날 잡을 때. 첫날은 이제 어쨌든 공장에서 이제 온 애들이다 보니까는 조금 날이 안 서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걸로 좀 갈아주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 지금 얘랑 얘는 같은 애예요. 이 아이를 이만큼 쓴 거예요, 그냥. 같은 날 샀어. 같은 날 샀는데 이게 요런 건데 화이트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카토. 이건 중간 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많이 써줘요. 나카토는 이게 좀 그나마 개량돼서 화이트 세라믹이 보면 그냥 일반 숫돌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급형으로 나오고 보고 예를 들면 이게 막 뭐 한 그때 5만 원이라면 화이트 세라믹은 35,000원? 뭐 그 정도 선이었던 거고. 나카토라고 그래서 나카토는 날을 세우는 뭐 칼을 갈 때 거의 이 아이가 주에 80% 90%는 애로 갈아요. 그래서 나카토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학교 숫돌 얘는 나카토의 용도로 지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써줘도 되는데 또 얘는 시야계라고 해요. 시야계. 가장 고온. 이건 마무리 단계 때 시야계를 써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되도록 일본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막숫돌. 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런데 요거 학교 거.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파인 거 보여요? 이거는 숫돌을 칼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돌도 갈아줘야 돼요. 숫돌도 갈아줘야 되는데 이 애로 갈아요. 아라토로 갈아줘요. 자, 이제 그리고 칼 고르는 거. 칼을 우리가 직접 보고 혹시 행주 있나? 행주 있어요? 근데 여기 행주 한 번만 좀 찾아주면 아무거나 하자. 얘가 제일 예민하니까 그거 한상 나 있다. 하루 이 칼을 우리가 사러 가면
여기는 일자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칼날이 휘었는지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일자가 아니라 여기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만약에 유리라면 여기 대리석도 좋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서 봐줘요. 뜰 데가 있나? 여기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떠버리면 나중에 비늘 이렇게 벗기거나 할 때, 생선 비늘 벗길 때 그 뜬 부위는 살이 그대로 붙어버려요. 그렇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떠 있으면 고기를 그냥 살이 붙은 채로 살을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칼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게 뜬 데가 있나,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칼가게가 있고 확인을 안 시켜주는 칼가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대로 하는 집들은 확인을 꼭 시켜줘요. 자, 우리 이제 갈아볼까요? 질문 많이 했는데 질문 없어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일단 낙가토를 많이 쓰니까 낙가토로 가는 거를 좀 보여줄게요. 일단 얘를, 이게 뭐죠? 무슨 칼이죠? 맞히시나요? 사시니까 돼요. 자, 칼은 언제 갈까요? 하루 중에.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 언제 갈까요? 이게 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칼을 무조건 매일같이 갈아주는 업장이 있었어요. 빈자에서 있던 록산테라는 것은 매일같이 칼을 갈아주는데, 거기는 이제 끝날 때 라서가 다 끝나면은 한 명이 칼을 진짜 이만큼을 다 갈아요, 혼자서. 그런데 칼 양이 가는 게 많으니까 뭐 매일같이 갈고, 그러니까는 정말 딱 요거하고 시야계로 그냥 날 빨리 잡아주고 마무리하고, 날 빨리 잡아주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넘기거든요. 그래도 한 30분 이상씩은 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 닦아서 다 이렇게 널어놓고 가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동작 중에 야스리로 막 해가지고 그냥 바로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일본은 여기에서 칼 갈면서 나는 그런 철 냄새라든지 무슨 화학적인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냄새까지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밤에 갈아요. 밤에 갈고 퇴근해요. 근데 또 어떻게는 만약 칼이 잘 안 든다 그러면은 그때 갈아줘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기는 하는데,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업장, 많이 쓰는 업장은 보통 마무리하는 단계 때 칼을 갈아줘요. 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여기가 일자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뾰족하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칼을 갈다 보면 이렇게 겹쳐지죠. 여기는 뾰족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은 신호기 라인이라고 해요. 요 신호기가 맨 처음에 나왔던 이 폭대로 쭉 올라갑니다. 끝까지. 칼 모양도
사시미 칼은 앞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 있어요. 라운드가 살짝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갈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는 칼은 그럼 이게 좁아지는 거냐 짧아지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칼은 좁아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해요. 나중에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이렇게 칼 모양을 잡아서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가장 편한 모양으로 칼이 가장 갖고 있는 그 써는 그 기능을 똑바로 하기 위한 모양이기도 하는 거라서 그 모양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신호기 라인을 잡아줘요. 그리고 칼은 여기 뭐 좀 미세한 기름 성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먼저 세제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기 라인을 갈아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유심히 봐요. 이렇게 칼을 신호기 라인을 바짝 대요. 신호기 라인을 이렇게 바짝 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닿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갈아줄 거라서 요거를 일단 잘 봐줘요. 근데 요 신호기 라인을 먼저 할 때 여기 앞에는 조금 뜰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은. 그 부분은 요 신호기 요 라인 지나가는 뒷면에 그 위치에 손가락을 대줘요. 그래서 신호기 라인을 먼저 올려줘요. 지금 보면은 위아래로 올리는 거로 보이죠? 그거는 신호기 라인을 그만큼 올려야 돼서 하는 거고, 요 칼날하고 그 신호기 라인을 여기다가 평평하게 대고 일단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칼을 갈아줄 때는 어차피 숫도를 나중에 아라토로 또 평평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조금 아깝잖아요. 가운데만 파였고 옆에를 안 쓰면. 그래서 이 숫도를 위에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갈아줘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줘요. 신호기 라인을 잘 올리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손을 대주는 데가 더 잘 갈리거든요. 위에서 눌러주고 여기 밑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호기 위에 이 라인을 이렇게 손이 이동하면서 눌러주면서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밀 때 힘주냐 당길 때 힘주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쓸리면 쓸릴수록 계속 갈리는 거예요. 밀 때 갈리고 당길 때 안 갈리는 게 아니라 밀고 당길 때 계속. 이거 지금 보여요? 요 라인? 요 신호기 라인. 좀 선명하게는 갈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갈리고 나서 이제 칼날을 세워줄 거예요. 지금 신호기 라인만 올린 거고, 이제 칼날을 세워주는데, 우스바나 이런 사시미 칼은 15도에서 20도. 15도, 20도가 어떤 개념인지 알까요? 이거 이제 내가 이제 혼자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숫돌이에요. 칼날이 이런 식으로 닿는 이 각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90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45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45도 하고 그리고 22.6도. 근데 15도에서 20도라는 거는 요 각도보다도 좀 더 아래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15에서 20. 요 정도로 갈아준다는 거고, 뭐 대바는 좀 달라요. 대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오스바, 사시미. 대바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 좀 더 들어서 갈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도 한 뭐 20 정도? 그 정도로 갈아주면 되는데 얘는 조금 가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근데 일단은 카타바 이스칼부터 먼저 갈아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칼을 놨을 때 이렇게 90이면 이제 한 요게 45다. 요구의 절반보다 더 내려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동전 뭐 하나를 넣어줬냐, 한 동전 2개를 넣어줬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45라고 하면은 여기서 절반 내려온 데에서 앞에는 따로 갈아줘요. 이 앞에 부분이 이 라운드가 돼 있어서 여기 따로 갈아주면서 부분 갈아줄 거예요. 몇 번씩 갈아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몇 번씩 뭐 처음에는 조금 세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를 한 30번 했으면 여기 30번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데 이거 그냥 계속 갈다 보면 뭐 생각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여기가 좀 아프다. 그러면은 밑에 또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아프다. 느낌적으로 그냥 조금씩 나눠서 갈아주면 되고, 칼 날이 세워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낚아토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와서 한번 볼래요, 이거? 어느 정도가 갈렸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여기에 잡혀야 돼요. 까칠까칠하게. 일로 밀어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잡고 만져봐. 느껴져요? 칼날이 이렇게 넘어온 거야. 칼날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안 그렇죠. 또 만져보고 싶은가? 조심히 잡고. 여기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바깥으로. 약간 걸리는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칼날이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안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또 바깥으로.
넘어온다라는데 요 철을 일로 넘겨줘야 돼요. 갈면은 여기가 갈리면서 그 끝에 있는 철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넘어간 철을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또 갈아주면 칼날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은 계속 날만 세운 거예요. 지금 안 넘겨주고. 아니, 넘겨만 줬죠. 넘겨준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우선은 다 넘겨만 주는 거예요. 넘겨야 칼날이 갈린 거라서. 우리의 목적은 이 칼날을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거. 그거는 요 칼날을 갈아서 넘겨줘요. 그래서 그 넘어간 칼날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이 잘 드는 날이 선 그 칼이 되죠. 느껴졌어요? 이게 느껴지는 데가 있고 안 느껴지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안 느껴지는 부분은 안 갈렸다고 거기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칼이 갈린 데가 있고 안 갈린 데가 있어요. 원래 갈려있는 부분은 안 날려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 넘어가는 거는 이런 느낌. 앞쪽은 많이 넘겨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좀 더 넘길게요. 넘어간 느낌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어서 만져보시면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중요하긴 해. 만져.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요 느낌을 손으로 넘겨졌다라는 게 몸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걸리는 게 느껴져요. 네. 그때로 막 무슨 둔턱처럼 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묘하게 넘어간 칼날들이 느껴지면서 그래요. 느껴져요? 아, 많이?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시야계인데 원래는 여기 붙어 있는데 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일단 분리가 됐는데 이제 방금 전에 낙타톤은 새 거라서 그냥 갈았고 지금 요거 평평하게 먼저 한번 숫도를 정리한 다음에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를 갈면은 이 끝에가 남아요. 그러면 끝에만 따로 갈아요. 이 사면을 다. 칼날이 평평하게 닿아야 되는데 이 끝에가 남아 있으면 이 실적으로 이 부분에는 안 닿거든요. 그래서 양 옆을 다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면을. 이제 숫돌 칼 갈 때는 조리복은 좀 흰 옷은 다 갈아입어요. 딴 걸로. 아니면 앞치마를 좀 잘 이렇게 다 가려지는 앞치마를 입든다.
요거는 한국에서 샀어요. 근데 이게 사람 각도에서 힘을 받아주기가 좋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